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종합분과계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종합분과계산에서는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경향은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4개 정도가 되는. 종합분과계산에 이제 개념 같은 거, 개념을 물어보는데 이건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하면 개별원가 계산하고 비교를 해요. 개별원가 계산하고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평균법하고요. 그죠? 여기 이제 선입선출법의 이제 차이. 이렇게 이제 차이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가 바로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보는 부분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패턴이 이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거. 환산량 이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거. 이렇게 내고, 네 번째가 바로 기말 제공품 원가 있죠. 기말 제공품이나 혹은 완성품 원가. 이렇게 구해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있죠. 4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이 일반적인 출제 패턴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있죠. 개별원가 계산과 비교해서 종합원가 계산이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볼게요. 근데 우리 전 시간에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별원가 계산과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어떤 업종에 잘 맞는 거냐면요. 동종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정을 타고 완성되는 그런 일반적 경향을 가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을 다른 말로 프로세스 코스팅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 업종이 어떤 거냐? 뭐 식품 가공업이랄지 정유업이랄지 제조업에 잘 맞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우리가 뭐 초코파이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반죽을 한다. 반죽을 하는 공정. 그 다음에 반죽된 걸 오븐에 굽는다. 굽는 공정. 그 다음에 구워진 초코파이를 포장한다. 포장 공정. 뭐 이런 형태로 이 공정 단위로 있죠. 이 공정을 타고 완성이 되는 업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원가 계산의 단위가 뭐예요? 공정 단위로 원가를 계산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이 있다라면 이 단위당 금액이 굉장히 적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조기간이 아주 짧게, 초코파이 같으면 하루에 몇천 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특성을 반영해서 원가 요소도 3개가 아닙니다. 이 3개를 가지고 개별원가 계산을 측정했다라면, 종합원가 계산은요, 종합원가 계산의 공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가마솥 햇반을 만든다 할까요? 햇반 만든다 할게요. 그럼 햇반을 만들려면 물하고 쌀을 들이부어야 되겠죠? 그럼 딱 들이붓는 순간 투입액이 측정이 되죠? 그러니까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측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밥이 20분 동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죠? 불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불을 떼는데 20분 걸릴 거고, 사람이 그걸 지켜보고 있으려면 20분 동안 인건비가 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이 2개가 있죠. 동일하게 균등해서 나타나니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가 요소가 2개를 합해서 가공비라는 개념으로만 있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요소는 3개가 아니고 바로 재료비와 가공비, 그리고 투입 시점의 과정은 좀 다르죠.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하고, 가공비는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해서 투입되는 일반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있죠. 이렇게 원가를 나눌 수 있다는 의미는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원가가 모든 공정에 있죠, 전반에 걸쳐 균등해서 나타난다. 즉 이렇게 차이를 내지 않는다라면요, 이렇게 원가를 2개로 구성할 필요가 없고 하나로만 해서 원가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뒤쪽에서 배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습니다. 얘를 못 구하면요. 얘를 못 구하면 얘를 못 구하고 얘를 못 구하면요. 예, 그죠? 기말 제공품과 완성품 원가로 배분할 수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는 공정 단위로 있죠. 원가를 계산한다 해서 공정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예, 그죠? 예, 종합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좀 작아야 돼요. 작고. 자, 원가 계산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 간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있죠. 간단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익히고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 지금 착수를 했어요. 우리 생산하는데 착수량이 1000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착수를 해서 완성된 양은요, 완성 수량은 950개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 미완성 수량은요, 미완성된 수량은 50개.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완성 수량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미완성이라는 게 아직 그죠,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50% 정도까지만 있죠, 공정을 진행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거 1000개를 착수해서 있죠, 이렇게 하기까지 있죠, 들어간 투입한 원가, 여기에 발생한 투입 원가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종합원가 계산은 총평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평균법은 투입한 원가가 100만 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양을 나눠준다, 그죠? 이 양을 나눠서 한 단위당 원가를 구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구하는데요. 여기에서 950개를 나누면 될까요? 아니, 첫 번째부터 950개 말고 1000개부터 해보죠. 자, 착수를 1000개를 했으니까 1000개를 나눴다 가정할게요. 그럼 1000개를 나누면 그럼 단위당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하나 만드는데 1000원 들었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나눠서 원가를 계산한다면 올바른 원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착수를 1000개를 했고 해서 완성이 950개 되고 미완성이 50개 됐다는 말은 완성을 시키기 위한 투입 원가의 비율이랑 미완성의 비율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 말은 얘는 100%를 투입한 양이 950개고 얘는 50%를 밖에 못한 양이 50개인데 1000개를 나눈다라면요, 동일한 투입의 원가, 등가가 되지 않는 양으로 나눈다는 거는 정확한 원가를 배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완성된 수량 950개로 나눠볼까요? 그럼 요건 안 된다 했으니까 950개로 나눠보자, 이거. 그럼 950개를 나누게 되면 결국은 이 50개 만들기 위해서 50개에 50%를 투입한 양만큼은 이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원가를 완성 수량만 배분하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평균법을, 총평균법 같은 이 느낌을 나눌 수 있냐 이거잖아, 처음에는.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완성품 환산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성품 환산량은 딴 게 아니고요, 이게 동일한 등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950개인데 요거와 똑같은 등가는 요걸 곱해보세요. 그럼 25개 되죠. 그러니까 50개를 50% 완성시켰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완성을 시켰다라면 만들 수 있는 양의 개념 자체가 결국은 25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75개 되죠. 이 부분이 바로 완성품 환산량이다 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못 구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바로 한번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종합원가 계산은 찰스 홍그린 박사가 만들었는데요, 그분이 5단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단계는 너무 솔직히 길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압축해서 3단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완성품 환산량 구하고요. 여기 구해야 되죠. 모든 거에서 얘를 못 구하면 안 된다. 얘를 구한다. 그리고 여기에 요 환산량이 뭔가 하나의 원가,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데 원가를 양으로 나눈 개념이에요. 근데 이때 배분해야 될 평균할 금액이 바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좀 다른데요. 평균법은 가정 자체가 기초의 원가가 단기에 재착수된다는 가정 때문에 기초 원가도 합해가지고 초원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합한 금액을 배분해야 돼요. 요 평균법 요렇게 되고. 선입선출법은요. 기초의 원가는 있죠. 완성품으로 바로 보내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단기에 완성품도 있지만 미완성품도 있으니까 기초는 바로 가니까요. 바로 단기 발생 원가만 가지고 나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은 물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우리가 물량 50개 했죠, 그죠? 50개 완성도는 50%가 되었으니까 이건 25개 이렇게 되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이 일반적인 있죠. 이런 종합원가 계산에서 나타나는 원가 요소는 두 개가 되겠죠. 재료비와 가공비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가정이 나타나죠. 그래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하고요. 가공비는요. 이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해서 투입하는 가정이 일반적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한다는 말은 공정을 진행하기만 했다라면 100%다 이 말이죠. 공정을 진행 안 했으면요. 당연히 그죠 0%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료비는 이 가정이라면 뭐야? 투입률은 이분법이다. 두 개밖에 없다. 공정을 진행을 0.001%라도 했다라면 100%. 아예 안 했다라면요. 0%밖에 안 된다. 그에 비해서 가공비는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해서 투입한다는 이 가정으로 본다면 결국은 1%, 2%, 3% 이런 개념이니까 결국은 1%, 2%, 10%, 50%, 80% 이런 완성도는요. 가공비에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자, 그러면 단기에 원가를 투입해서 단기에 완성을 시킨다는 말은 결국은 재료비도 100%, 가공비도 100%를 투입하지 않고는요. 이거를 완성시킬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요 개념을 가지고 그죠 완성품 환산량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지금 있죠. 미완성된 수량이 하나, 둘, 셋, 4개요. 4개. 근데 완성도는요. 4분의 1이니까 25%가 되겠습니다. 그럼 완성품 환산량은요. 1개가 되는. 그죠? 이런 개념이죠. 4개를 25%씩. 얘는 지금 물량이 2개잖아요. 그죠? 2개인데 50%니까 뭐예요? 하나가 되죠. 그죠? 이것도 50%. 1개를 100%다. 그죠? 이게 100%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개념 아닙니까?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바가 바로 종합원가 계산의 완성품 환산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먼저 완성품 환산량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투입 물량 할 때 그죠? 산출 물량에 괄호를 2개 틀 건데 이 첫 번째 가루와 두 번째 가루의 의미가 첫 번째는 재료비의 완성도, 두 번째는요. 가공비의 완성도라고 가정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있죠. 여러분들, 우리 종합원가 계산의 그죠? 물량 흐름의 가정인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따른 비교를 여러분한테 같이 설명을 해보죠. 이 종합원가 계산에서 있죠. 이 기초제공품이 존재한다면, 기초재고가 있다라면 도대체 이 기초재고가 완성되은 건지 아니면 기말제공품으로 구성하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물량 흐름을 가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뭡니까?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있지만 후입선출법은 이 종합원가 계산하고 되게 역행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니까 좋은 결과가 없어서 우리 모형을 설계할 때 이걸 빼버립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지만 논외로 하니까 얘는 안 하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에서 공부해야 될 모형은 두 가지. 바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균법의 가정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기초제공품이 있다는 가정이에요. 이 두 개의 모형은 기초제공품이 없다라면 물량 흐름이 간명하죠. 그래서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이 단기 이전에 착수되었고 거기에 투입한 원가에 완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무시해요. 무시하고 여기 단기에 착수된 걸로. 그러니까 전기에 분명히 기초가 있다는 말은 전기에 원가에 투입한 게 있죠. 무시한다고요.
무시하고, 왜냐하면 분리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귀찮고 힘드니까 간편법입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초제공품의 원가가 모두 단기에 투입되었다고 가정하고 뭡니까? 단기 발생 원가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해가지고 그냥 짬뽕으로 해서 배분하는 이런 형태가 평균법이라면 선입선출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에 놓은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초제공품부터 우선 뭐야? 기초제공품을 우선적으로 가공해서 완성시킨다는 가정하에서 있죠.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선입선출법이고, 당연히 전기의 원가와 단기 원가를 구분해서 하니까 원가 통제 목적이랄지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우수한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모형을 파악하게 될 거지만, 결국은 여기서 이제 가장 두 개의 차이점은요, 바로 기초제공품의 완성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제공품의 이제 완성도를 평균법은 무시하고 단기에 착수되었다고 가정해서 원가를 계산하니, 기초의 원가와 단기 원가를 구분하자고 합해가지고 뭐야? 원가를 평균화해서 배분하는 것이고, 얘는 선입선출법은 단기 발생 원가만 가지고 있죠. 평균화해서 배분하는. 그럼 기초제공품은요, 당연히 완성품으로 바로 보낸다는 가정하에서 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이해하고 여기 있는 얘기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있는데 조금 몇 개 앞에 좀 있지만 풀 수는 있습니다. 다음 중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찾아볼게요. 자, 평균법은 이 기초제공품이 단기에 착수된 걸로 간주. 여기 맞죠, 그죠? 자,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한산량 할 때 기초제공품과 단기 투입량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기초제공품은 완성품으로, 단기 투입량은 있죠. 평균화해서 단기의 완성과 기말제공품으로 배분하게 되죠.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고. 평균법의 원가 대상 금액은 총원가를 기준으로 하죠. 기초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고 합해가지고 배분하는 것이 합계액 맞고요.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한산량 단위 원가를 구할 때 전기의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기의 원가는 뭐야? 바로 완성품으로 보내니까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단위 원가 구할 때는요, 전기의 원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이 모형은 계산의 모형을 이해해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밑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회차 공개기출 문제 볼게요. 옳은 걸 찾아봐라. 원래 옳은 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기억 종합원가 계산은요, 소품종을 대량 생산 맞고요. 종합원가 계산 시 물량은 환산량보다 항상 같거나 작다. 항상은 아니죠. 그죠? 항상 같거나, 항상은 아니,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을 수도 있죠. 그죠? 같을 수도 있죠. 항상, 그죠? 작거나 같다. 항상은 아닙니다. 틀렸고. 기초제공품이 없다면요, 동일하다는 건 뭐 영원한 고전입니다. 이거는 밑에서 또 배우게 될 거고요. 평균법의 종합원가 계산할 때 기초제공품은요, 그 기간에 재착수되어 생산한 것처럼 취급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완성품 한산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모형 있죠. 여기 평균법이죠. 요 모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요.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은 있죠. 모형을 가지고 여기에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평균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은, 그죠? 뭐 어떤 방법이 한지 평균법에 대한 얘기구나. 그럼 평균법 체크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부분은, 원가의 투입 시점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완성품 환산량을 몇 개로 구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료비는 공정초기, 가공비는 공정전반. 이게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이거 다르니까 두 개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량 흐름을 파악해 볼게요. 기초가 200개가 있어요. 200개. 그리고 이 200개는 전기에 뭡니까? 가공도가, 즉 가공비죠. 40%란 말은 가로를 치게 되면 재료비는 100%, 가공비는 40%를 받은 놈 아니겠습니까? 200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단기에 착수한 놈은요, 1200개. 그럼 물량 흐름이 1400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완성은요, 1300개가 되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100개가 되고,
요거에 100개는 뭐예요? 강도가 60%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평균법의 가정을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돼요. 평균법은요, 전기에 투입한 원가가 있잖아요. 이걸 무시한다고요. 무시한다고. 없다고 보는 거죠. 단기에 재탁수했다. 어떻게 보는 거죠? 이거 1400개로 보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에요. 극단적이죠? 그러면 물량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0이라는 말이니까 단기에 투입해서 단기에 완성이 되고 단기에 미완성이 됐으니까 물량 흐름이 간명하죠. 그리고 참고로 평균법은요, 이 산출 물량이 2개로 펼친다. 이렇게 보면 2개. 완성과 기말밖에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죠? 뭐 공선이랄지 이런 게 없다라면요, 2개, 완성과 기말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없은 거니까 단기에 이 1300개 물량은 단기에 투입해서 단기에 완성이 되니까 재료비와 가공비는요, 전부 다 100%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00개 물량은요, 단기에 투입해 단기에 미완성이 되니까 60%까지 투입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한다는 가정 때문에 100% 0.6 이렇게 해서 곱하기 되죠. 1300개, 1300개 이렇게 구하고 요거 100개 곱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60개 해서 1400개, 1460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선입선출법이라면 여기 어떻게 구해지냐는 거냐 이게 말이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그럼 여기에서 같이 있죠.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같이 뭐야? 한번 옆에다가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거 한번 해볼게요. 선입선출법. 여기서.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파이퍼가 되겠죠? 파이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초가 있죠, 그죠? 기초는 200개 물량입니다. 그럼 물량은 1하고 0.4 이런 물량이네요. 근데 단기에 착수한 물량은 120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400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물량이 1400개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맞춰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완성을 보니까요, 완성이 1300개 완성이 됐죠. 근데 요거는 물량이 어떻게 되냐면 기초하고요, 기초죠?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은 기초와 단기분, 단기, 기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3개로. 그러니까 선입선출법 여기에 물량, 산출 물량이 3개로 펼치고, 평균법은요 2개로 펼친다는 점도 팁이라면 팁이 되겠습니다. 딱 그 왁구를 놓고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요 단기 1200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되고 여기 200개인데 보시면은 1300개를 얘부터 우선 완성시키는 거 아닙니까? 요부터 먼저 완성이 되는 거예요. 200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괄호를 칠게요. 여기에서 요부터 우선 완성시키니까 재료비는 100% 투입돼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투입할 필요 없고, 가공비는요 40%가 투입되어 있으니까 60%를 투입해야지 뭐예요, 100%가 될 거 아니에요. 요거 부분을 에러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볼 때 어디서 틀리냐면요, 여기 틀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40%가 투입되었으니까 60%를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0%를 함으로써 있죠, 이렇게 에러를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꼭 60%라는 점을 좀 아시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단기 중에서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량을 보면 1100개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단기에, 투입해 단기 미완성이 100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당연히 1하고 1 되고, 그죠? 1하고 뭐야? 0. 여기 보시면은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죠? 간출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하고요.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나눠서 보기 시작되면요. 이거는, 그죠? 1200개가 되고, 얘는 1280개 될 거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는 지금 요거랑, 얘랑, 얘가 차이를 지금 200개 나잖아요. 재료비하고. 재료비 200개 차이 나죠? 가공비는요, 요거랑 요거하고. 가공비는 80개 차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이 두 개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이걸 바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 0이 되고, 여기 6, 22, 120개,
이거는 1100개, 또 1100개, 이것도 100개, 이것도 60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있죠. 이렇게 맞았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걸 얘기하는 거다. 1200개, 1280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왜 그러면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냐면요. 평균법의 의미가 뭘까요? 평균법은 항상 기초제공법의 완성도를 무시하고 단계에 투입한 걸로 하니까 결국은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제공품이 있다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 선입선출법보다 뭐야? 반드시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두 개 있잖아요. 그 두 개. 여기 두 개 보시면은 차이를 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도대체 200개하고 80개 차이는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뭐 두 개 차이는 뭐냐 이거잖아요. 그럼 요거 차이라고, 여기. 여기 보시면은, 기초제공품 여기 보시면, 이거 하면은 200개잖아요. 가공비는요, 80개 아닙니까?